언니네 살롱.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AI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죠. 챗GPT가 뽑은 역사상 최고의 한국 가수 탑5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5위는 아이유로 진행 중인 레전드라고 평가합니다. 4위는 BTS, 은퇴 후에는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유가 은근 재미있군요. 3위는 이선희,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이죠. 2위는 김광석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성 보컬이라고 평가합니다. 재미로 시작했는데 꽤 타당한 이유라 놀라운데요. 그럼 과연 1위는 누구였을까요? 1위는 조용필입니다. 몇 번을 돌려봐도 항상 1위였다고 하네요. 이쯤 되니 용필 오빠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싱그러운 6월의 풍경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조용필의 단발머리로 언니네 살롱 문을 활짝 엽니다.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가 세월이 이워라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가 세월이 이워라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여기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을 사용하시면 어디서나 실시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으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 제작 자원활동가로 제작에 참여하실 분은 주저하지 말고 라디오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965-1045입니다.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정보,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모든 것이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을 라디오 DJ, 지역 주민 누구나 라디오 DJ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책 속의 여운. 언니네 살롱 첫 번째 코너는 책 속의 여운입니다. 여운이 전하는 책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짧은 여운을 함께 느껴보시죠. 책 속의 여운과 함께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운입니다. 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하면 좀 어렵고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사랑해 라는 말로는 저의 감정과 의도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는 사랑해 라는 말 대신 직접적으로 사랑해라고 하지 않지만 인간이 겪는 사랑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다소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그렇기에 읽는 사람이 채워 넣을 부분이 많고 더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에 저는 요즘 시를 읽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시를 읽는데 도전하시는 분들, 시의 매력에 빠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영철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신영철님 하면 문학 비평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저는 이분이 유명한 글이 아니라 유일한 글을 쓰는 자신만의 철학과 인식을 담아 섬세한 언어로 글을 써내는 분이라 정말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인생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고통의 각, 사랑의 면, 죽음의 점, 역사의 선, 인생의 원 이렇게 5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에는 시와 비평이 한 세트로 엮여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시와 비평이 많은데 그중 오늘은 1부 고통의 각, 2부 사랑의 면에 나오는 시와 비평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부는 고통부터 시작합니다. 첫 장부터 고통이라 좀 두렵고 거부감이 드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고통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고통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배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고통에 관한 처절한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내 삶은 폐쇄되기 전에 2번 다쳤다입니다. 내 삶은 폐쇄되기 전에 2번 다쳤다. 그러나 두고 볼 일. 불멸이 나에게 3번째 사건을 보여줄지는. 나에게 닥친 2번의 일들처럼 너무 거대하고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절망적일지는. 이별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아는 모든 것, 그리고 지옥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화자는 2번의 고통을 경험한 듯 보입니다. 그 2번의 사건을 겪고 삶이 폐쇄되었다고 하지요. 너무 거대하고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사건이었을 듯합니다. 그러한 경험 이후에 3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시크하고 도도하게. 이별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아는 모든 것, 그리고 지옥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누군가와의 이별을 경험한 후 이 세상은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겠지요. 2번째 시가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을 겪고 나면 형식적인 감정들이 온다입니다. 크나큰 고통을 겪고 나면 형식적인 감정들이 온다. 신경은 마치 무덤에서처럼 의식을 치르듯 가라앉고 뻣뻣한 심장은 묻는다. 견뎌낸 게 그인가요? 어제인가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일인가요? 발은 기계적으로 돌고 돈다. 마치 나무인 양 굳어진 발길이 땅, 하늘 혹은 그 어디로 향하건 돌덩어리 같은 서경의 만족에 이른다. 이것은 납덩어리의 시간. 고통에서 살아남으면 되돌아볼 테지. 얼어가는 사람이 눈을 생각하듯이 처음에는 냉기, 다음에는 혼미, 그리고는 반기. 이 시는 크나큰 고통 이후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킨슨에 따르면 거대한 고통을 겪는 일이 눈밭 위에서 죽어가는 일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냉기를 느끼다가 다음에는 혼미를 경험하고 마침내는 반기해버리는 것이라고요. 누군가는 어떻게 고통을 겪고 이렇게 반기할 수 있냐고 내버려둘 수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랬기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킨슨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절절하게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쓸 수 있을까요? 슬픔과 고통의 지극한 곳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일까요? 고통을 겪은 때 또는 겪은 분들에게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시들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영철은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슬픔은 내가 느낀 슬픔뿐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부딪힌 불가능의 자리에서 진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타인의 슬픔에 관한 공부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는 슬픔을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장르이지요. 저는 시를 읽으면서 또 가르치면서 고통과 슬픔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짐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불행하게 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 괜찮고 즐겁게 생활했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인간답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려는 과정이 슬픔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나와 타인을 깊숙이 살필 수 있습니다. 고통 그리고 슬픔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규 나만의 슬픔. 내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에 난 아마 세상 어디도
없겠지.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나 봐. 알리지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 아무런 슬픔도 남기긴 싫어. 연락이 닿아도 올 수가 없을 거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슴이 메워와. 마흔 날째 되면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아무도 모르게 흩어놓아줘. 가끔씩 오가는 그 모습만이라도 그 길에 남아볼 수 있게.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약속해줘. 나 없는 세상에 남겨진 그녀를 나 대신 지켜준다고. 그녀를 부탁해. 일부 고통의 각을 넘어 2부 사랑의 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랑과 관련하여 나의 덕에 허공 한 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엄마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아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난간 위에서 놀고 있었대. 아기가 모르는 난간 밖은 허공이었지. 잠에서 깨어난 엄마는 난간의 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름을 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숨을 죽이며 아기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 그리고는 온몸의 힘을 모아 아기를 끌어안았어. 그런데 아기를 향해 내뻗은 두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 줌뿐이었지. 그 순간 엄마는 숨이 멈춰버렸어. 다행히 아기는 엄마 쪽으로 굴러떨어졌지. 죽은 엄마는 꿈에서 깬 듯 우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을 그치고 아기는 잠이 들었어. 죽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눕혔어. 아기를 토닥거리면서 그 옆에 누운 엄마는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지 몰라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비어있는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텅 비어있을 때에도 그것은 꽉 차 있곤 했지. 수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날 밤 참으로 많은 걸 놓아주었어. 허공 한 줌까지도 허공에 돌려주려는 듯 말이야. 어떠신가요?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은 슬프고 너무도 안타까운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시에서 엄마는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이를 향해 팔을 뻗었으나 허공 한 줌만이 손에 잡히던 때 순간 엄마는 숨이 그만 멎어버렸죠. 고통스러운 결과를 앞에 두고 단 1초도 살아있을 수 없었기에. 두 번째 죽음은 아이가 난간 이쪽으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갔다가 무사히 다시 돌아왔을 때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놓치고 허공 한 줌을 쥐었을 때 엄마는 이미 죽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은 뒤에도 죽지 못하고 자식의 무사함을 확인하고서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절절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 시는 뒷부분이 덧붙여져 있어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 시가 특별한 것은 일반적인 엄마와 자식의 사랑 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년의 허공 한 줌은 2년의 허공 한 줌으로 이어집니다. 1년의 극적인, 극도로 부정적인 허공 한 줌은 2년의 자기 반성의 허공 한 줌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영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저 이야기를 집착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그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읽을 가능성을 포기하거나 배척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리라. 시인은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이므로 이제 그가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은 그 사랑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저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에서 그 사랑의 배후와 근저에 있는 강렬한 움켜줌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숙한 거리를 두는 일의 깊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시인과 비평가의 의도를 읽습니다. 이 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임을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이가 아니라 헛것이었다. 헛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의 이야기는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 중에서 특히 자식에 대한 것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일, 내 안에 움켜짐의 에너지와 성숙한 거리를 두는 일이 필요함을 생각해 봅니다. 문득 나에게 사랑으로 보장된 움켜짐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순간 손을 쥐었다 폈다 해봅니다. 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비평, 시를 읽고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담은 글을 쓰는 일 매력적이네요. 저도 꾸준히 저만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윤종신의 오 마이 베이비입니다. 내 손가락 움켜쥐던 게 네가 내게 했던 첫인사인 것 같아. 힘든 하루 엄마
내게 온다. 조그마한 발바닥이 너를 옮긴다. 안기려고 발을 뻗는 너의 숨소리 한없이 행복 속으로 Oh my baby 놀라운 세상 내가 바뀌어진 하루 너 우리에게 온 날부터 Oh my baby I love you 마음껏 기지개를 펴 너의 걸어가야 할 길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이 멜로디를 네가 따라할 때쯤엔 얘기 나눌 수 있겠지. 너에게 듣고 싶은 나의 생각 또 너의 세상 또 다른 사랑 내게 가르쳐준 Oh my baby 널 사랑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선물 Oh my baby 널 시가 전해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또 그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니 울림이 더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을 들으면서 오래된 명곡은 역시나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은 점이었을 때부터 그 존재만으로 기쁨이었던 우리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느샌가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집착하지 않았던가 반성하는 시간이었네요. 저도 손을 쥐었다 폈다 해봤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노래, 깊은 여운 감사합니다. 아토의 음악 스케치. 언니네 살롱 두 번째 코너는 음악의 새로움을 그려내는 음악 스케치입니다. 아토님이 전해주는 음악 속으로 함께 가시죠.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아토의 음악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름 하면 어떤 노래들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신나는 댄스곡, 또 누군가는 시원한 바람처럼 잔잔한 발라드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물론 팝송도 빼놓을 순 없겠죠. 오늘은 그렇게 수많은 여름 노래들 중에서도 제가 몇 곡을 골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곡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 걸그룹 바로 시스타죠. 수많은 명곡들 중에 오늘 들려드릴 곡은 청량한 멜로디와 시원한 분위기가 담긴 I Sweat이라는 곡입니다. 듣기만 해도 햇살 가득한 바닷가를 걷는 듯한 이 기분. 지금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스타가 부릅니다. I Sweat. Oh, I swear. Oh, I swear. Promise you, baby. 차가운 듯한 우리들 사이 오늘을 놓치면 후회할 걸 알아. I swear.
네, 시스타의 I Sweat 잘 들으셨나요? 신나는 여름날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었죠. 이번엔 분위기를 좀 더 바꾸어서 더 감정적인 여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곡은 최유리의 밤, 바다입니다. 여름밤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떠오르는 감정들과 순간들을 담담하고 따뜻하게 풀어낸 곡인데요. 바다처럼 잔잔하고 밤처럼 깊은 감성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유리가 부릅니다. 밤, 바다. 우린 고요한 밤 바다를 좋아했지. 소란한 맘을 감춰줬으니 낮게 부서지는 잔잔한 노래에 가끔 한숨을 잃기도 했지. 내게 불어온 바람은 퍽 차가웠지. 힘이 많은 걸 놓쳐버렸지. 지친 나무 틈에 몸을 숨기기에 너무 커버린 내가 미웠지. 문득 돌아보면 그날의 네 마음이 내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가끔은 넘어질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흐트러진 마음을 쏟아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넌 말없이 그냥 울어도 돼. 흐린 맘이 남지 않게 내가 너의 바다가 돼줄게. 나도 몰랐었던 그날의 내 마음에 너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가끔은 넘어질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흐트러진 마음을 쏟아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넌 말없이 그냥 울어도 돼. 흐린 맘이 남지 않게 내가 너의 바다가 돼줄게. 조금 늦어져도 괜찮아. 쉬어가도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할게. 다시 아침이 오면 조금은 괜찮을 거야. 하루만큼 우리가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옆에 있을게. 넌 말없이 내게 기대도 돼. 지친 맘이 닿는 곳에 내가 너의 그 밤이 돼줄게. 고마웠어 내 어린 밤들아. 네, 최유리의 밤, 바다 잘 들으셨나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곡이었죠. 오늘은 이렇게 여름 노래를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떤 곡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건드리셨나요? 여름이라는 계절은 참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량한 햇살, 잔잔한 오후, 고요한 밤, 그리고 그 속을 채우는 감정들까지. 음악 속에서 어떤 여름을 느끼셨나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의 음악 스케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싱그러움을 떠올리며 여름에 들을 만한 노래를 추천해 주셨네요. 여름은 참 열정적이면서 나른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나는 노래와 감성적인 노래로 앞으로 펼쳐질 여름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셨습니다. 아토님, 좋은 음악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랍 속 영화 이야기. 언니네 살롱 마지막 코너는 서랍 속 영화 이야기입니다. 한이님의 서랍 속에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랍 속 영화 이야기의 한이입니다. 어느새 6월이네요. 나뭇잎은 점점 더 푸르러지고 바람은 초여름의 향기를 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6월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풋풋한 여름과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2017년에 국내에 개봉된 영화 플립입니다. 이 영화는요, 국내 팬들 사이에서 무해하고 귀여운 첫사랑의 표본이란 입소문이 나면서 2021년에 이어 올해 5월 21일 두 번째 재개봉을 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 교회를 배경으로 소년 브라이스와 소녀 줄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로맨스 성장 영화이고요. 스탠 바이 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7살 줄리가 옆집으로 이사온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를 부담스러워하며 도망치기 바빴죠.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중학생이 되고 서로를 향한 시선이 점점 변해갑니다. Pretty little angel eyes, pretty little angel eyes, pretty little angel, pretty little angel, pretty little, pretty little, pretty little angel. Pretty, pretty little angel eyes. Angel eyes, I really love you so. Angel eyes, I'll never let you go because I love you, my darling angel eyes. Pretty, pretty, pretty little angel eyes. Angel
들으신 곡은 플립 OST의 첫 번째 곡인 커티스 리의 Pretty Little Angel Eyes입니다.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 브라이스의 예쁜 눈이 생각나고 영화의 밝고 경쾌한 느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곡이지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양쪽 시점을 교차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한 장면이 끝나면 다른 장면에서는 그 장면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줄리와 브라이스의 해석은 전혀 다르고요. 이걸 보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고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게 이해라는 걸 영화는 아주 귀엽고도 진지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는 줄리가 성장해가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브라이스를 좋아하던 줄리는 그림을 그리는 아빠에게 브라이스의 눈과 미소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 애는 어때? 라고 물어보며 줄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I guess it's something about his eyes. Or maybe a smile. What about him? What? You have to look at the whole landscape. What does that mean? A painting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 A cow by itself is just a cow. A meadow by itself is just grass, flowers. And the sun peeking through the trees is just a beam of light. But you put them all together, and it can be magic. I didn't really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until one afternoon when I was up in the sycamore tree. I was rescuing a kite. It was a long way up, higher than I'd ever been. And the higher I got, the more amazed I was by the view. 줄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서 풍경을 보며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좋아질 때 우리는 늘 부분만을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볼 여유 없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생기거나 예뻐서 좋고 어떤 사람은 유머러스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방식,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줄리가 좋아하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집 공사에 방해된다고 베어지게 되는데요. 상심해 있는 줄리에게 나무 그림을 선물하면서 아빠가 한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비록 지금 그 나무는 없지만 네가 그 나무 위에서 느꼈던 감정을 평생 잊지 말거라. 나중에 줄리가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울지 않게 됐을 때 나무와 나무 위에서 느꼈던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무를 잃은 상실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줄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또 한 번 성장하게 됩니다. 줄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아이. 반면 브라이스는 처음엔 줄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부담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줄리의 용기와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얕은 시선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스는 줄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 줄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줄리가 소중히 여긴 플라타너스 나무를 함께 심으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영화 플립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 사람의 가치를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이라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초등 6학년 딸과 함께 봤는데요. 사춘기에 들어서는 자녀들과 함께 본다면
존중과 성장,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작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 영화, 가족들과 함께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곡으로 이 영화의 삽입곡 중 1955년에 발표된 후 엘비스 프리슬리 등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노래 Let It Be Me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God bless the day I found you. I want to stay around you, and so I beg you, let it be me. Don't take this heaven from one, or if you must cling to someone now and forever, let it be me. Each time we meet, love, I find complete love. Without your sweet love, tell me, what would life be? So never leave me lonely. Just tell me you love me only, and that you'll always let it be me. Each time we meet, love, I find complete love. Oh, without your sweet love, what would life be? So never leave me lonely. Just tell me you love me only, and that you'll always let it be me, and that you'll always let it be me. So never leave me lonely. Tell me you love me only, and that you'll 무해하고 귀여운 첫사랑의 표본이라니 소개를 들으니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딸과 함께 플립 영화 꼭 봐야겠네요. 중간에 삽입된 영화 명장면 나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가 딸 줄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뭐든지 풍경 전체를 봐야 한단다. 그림은 그저 풍경들만 모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란다. 소는 그냥 소 자체이고 초원은 그저 풀과 꽃 그 자체이지.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출 땐 그저 빗줄기일 뿐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면 마법이 된단다. 앨범 표지를 보니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 아빠와 딸이 나란히 앉아있는 뒷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영화가 현재 재개봉 중이어서 그런 걸까요? 멜론에서 음악 재생을 해보니 권리사의 요청으로 1분 무료 듣기만 가능하다는 경고창이 뜹니다.
하니님께서 선곡해 주신 곡은 필 에벌리의 Let It Be Me였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가수에 따라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영화에는 필 에벌리의 목소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곡한 노래를 듣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아쉬움을 달래며 영화 플립의 감독인 톱 라이너 감독의 또 다른 성장 영화로 스탠 바이 미가 있습니다. 벤 이 킹이 부르는 스탠 바이 미를 들으며 언니네 살롱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햇빛 일기에서 말합니다. 햇빛 한 줌에도 마음은 환해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 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햇빛 한 줌처럼 따뜻하기를 바라봅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좀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따뜻한 시선을 줘야겠습니다. 초여름 환한 햇빛처럼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언니네 살롱이었고요. 저는 마담 놀이였습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